자, 이를 정의를 한번 해보자. 과학에서 말하는 이라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라고 좀 달라.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의 이동 방향으로 거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힘과 그 힘을 가한 방향의 거리, 이동 거리의 곱으로 약속을 해. 약속이야. 이건 왜냐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어. 이렇게 기술을 했더니 물체 운동을 나타내기가 아주 편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여기 F하고 S는 반드시 같은 방향이 돼야 돼. 같은 방향, F하고 S는. 자, 같은 방향이 돼야 된다 했어. 같은 방향이 되어야 돼. 당연히 힘을 가한 방향으로 대부분 다 이동을 하지. 그런데 꼭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복잡해져. 예를 들어가지고 힘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가했어. 근데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 이렇게. 아, 큰일 났네. 프로젝터가 이 맛이 갈라 그러네. 이렇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힘의 이동 방향의 성분을 대신하는 거야. 이 힘의 이동 방향의 성분. 이동 방향의 성분이다 그러니까 조금 처음 들어보지? 힘의 분해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 힘의 분해가 뭐냐? 간단히만 이야기할게. 옆에 빈 공간에 필기를 하나 해봐. 자, 예를 들어가지고 X축, Y축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라고 치자. X축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이걸 Fx라고 볼게. Y축 방향으로도 힘이 가해진다. 이건 Fy라고 할게. 두 개의 힘을 동시에 가하면 합력이 어디로 작용?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하지? 이렇게 조금 빗다가네. 자, 합력이라는 건 이거지. 자, 이쪽 방향으로 가한 힘과 이쪽 방향으로 가한 힘,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러면 대각선 방향으로 힘을 하나만 가하는 것과 효과가 동일하다. 이게 바로 힘의 합성이야. 맞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중학교 과정에서 다 배운 거니까. 힘의 분해는 이거 역순이야. 두 개의 힘을 가했을 때 이 하나의 힘의 효과로 나타낸다면,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이 힘을 하나만 가하는 거는 두 개의 힘을 동시에 가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 힘 하나가 몇 개 됐어? 두 개가 됐지? 이게 힘의 분해야.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배우는 기하 벡터에서 벡터의 개념을 활용한 거야. 수학 시간에 벡터 배우면 아마 이런 거 배워. 응?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물리원에서는 자세하게 논하진 않아. 그런데 연관된 내용은 또 나와. 좀 황당하지? 어쩔 수 없어, 근데. 자, 요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요거는 직각 삼각형이잖아. 그럼 요렇게 해서 직각 삼각형이니까, 요게 요렇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한번 써보자.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야? 뭐분의 뭐? 요 길이분의 요 길이지? 자, 그래서 F분의 Fx가 되는 거지. 따라서 넘어가 버리네. 따라서 Fx, X축 방의 성분은 F에다가 뭘 곱하면 돼? 코사인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한번 써봐. 자, 그 다음에 사인 값을 한번 논해보자고, 이거.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가 되지, 이거? 이 길이분의 어때? 요 길이하고 똑같지? 근데 요 길이는 요 길이하고 또 똑같지? 그치? F분의 뭐? F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따라서 Fy는 F에다가 뭘 곱하는 거하고 같다? 사인 값을 곱한 것과 같아. 그래서 X성분은 뭐가 되냐면 X축 방향의 성분이야, 이거. 코사인을 곱하고 Y축 방향 성분은 사인을 곱해서 각각 성분으로 분해를 해. 근데 이렇게 분해해서 뭐 하려고? 얘하고 X축 성분과 Y축 성분을 서로 독립적이라. 서로 독립적으로 영향을 안 미쳐. 각기 별개의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서도 한번 볼까? F가 이렇게 작용했어. 그럼 두 개로 분해하자. 요거는 X축 방향 성분이지? 요거는 X축 방향 성분. 그 다음에 Y축 방향 성분도 있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치? 그럼 요거는 F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요거는 F 사인 세타가 될 거야.
두 개가 별개의 역할을 해. 얘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얘는 물체를 옆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동 방향의 성분이 뭐야? 일을 하는 성분. 둘 중에 이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네? 안 하지? 그러니까 요 힘은 일을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해. 요 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저 힘이 만약에 mg보다 크잖아. 그럼 물체가 위로 올라가. 근데 mg보다 작으면 물체는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아. 그러면 요 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체를 옆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힘을 두 개로 분해해서 생긴 X 성분과 Y 성분 중에 일을 하는 힘이 뭐다? 바로 요거다. 그래서 만약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다를 때는 힘의 이동 방향 성분을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F 코사인 세타를 하는 거지. 이것은 요게 외력의 뭐다? 외력의 이동 방향 성분이다. 이동 방향 성분을 대신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써놔. 자, 이거 하나 결론 내리기 위해서 참 복잡하네. 근데 할 수 없어. 이게 내용이 나오니까. 근데 이런 배경 설명 없이 바로 나와버리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물론 이제 수학적인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일이 0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네. 뭐, 힘이 0이 되는 경우나, 혹은 거리가 0이 되는 경우나, 혹은 세타가 얼마일 때? 그래, 90도가 되면 일이 0이 된다고. 세타가 90도가 되는 경우 중학교 때 배웠어.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간다. 옆으로 걸어간다. 힘은 어디로 가요? 위로. 근데 이동 방향은 옆으로. 이럴 때는 일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 들었지?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몰랐어. 그치? 이 각이 점점점 커져서 만약에 90도로 딱 힘을 이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동 방향의 성분이 없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힘이 0이 되는 경우는 자,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한다. 마찰이 없는 공간에서. 그럼 가속도가 0이지? 가속도가 0이면 무조건 힘도 0이야. 가속도가 0이면 힘도 무조건 0.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0인 경우 하루 종일 벽을 세게 물고 있었어. 이동은 안 했어. 힘은 가했지만 이동을 안 했다.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90도가 되는 경우, 물건을 두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또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공전할 때 지구가 인공위성이 하냐. 자, 인공위성이 공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힘이 필요해? 회전을 하려면 구심력이 필요하죠. 구심력. 지구가 있어. 인공위성이 이렇게 회전을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지구가 이 인공위성을 잡아당기지 않는다면, 잡아당기는 힘이 없다면 인공위성은 어떻게 돼? 그대로 나가버리지. 이렇게 가버리겠지. 삐뚤어지는 거야. 궤도를 이탈해버린다고. 이게 구심력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돼? 인공위성의 회전 운동 방향을 꺾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이게 회전이 되지. 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만율력이지. 만율력. 그런데 이 만율력과 이동 방향은 90도라고. 이게 90도.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왜 이걸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일을 이렇게 정의하고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물체의 에너지가 전혀 증가하지 않아. 수평면이라고 생각해봐. 운동 에너지 증가하지 않지? 조금 이따 이야기할 때 일하고 에너지는 똑같은 거야. 물리량이야. 그러면 만약 상대방한테 일을 해주잖아. 그럼 상대방이 일을 받잖아. 그럼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에너지가 증가해버리면 일을 받았다라고 해야 돼. 또 해줬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근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정의하면 설명이 잘 된다고. 등속 직선 운동. 운동 에너지 증가하지 않지? 이것도 움직이지 않지? 에너지 없지? 계속 없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이 경우도 90도 각도로 만약 힘을 가하면 중학교 때 배웠어. 방향만 바뀌지 빠르기는 변화하지 않잖아. 이런 경우는 공통적으로 에너지가 변화하지 않는다. 물체의 에너지가 변화하지 않아. 일정의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니까 일을 하거나 받지 않았다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을 이렇게 정의하니까 설명이 잘 되는 거야. 알겠죠? 넘겨보세요. 1번. 넘기는 게 아니고 그 밑에 1, 2번 한번 풀어봐봐.
자, 1번. 1이 0이 아닌 경우. 계단을 올라갔다 그랬네. 계단을 올라가려면 힘을 얼마를 가야 돼? F 곱하기 S 이렇게 해봐. F는 사람의 무게만큼 힘을 위로 가야 되겠지? mg. 그리고 계단 한 개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는 높이를 h라고 하면 mgh만큼 일을 하게 돼. 중력에 대하여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하게 되면 항상 mgh야. 뭐하고 비슷해? 위치 에너지하고 비슷하는 거지? 이 물체, 내가 계단 올라가면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하면 아까 봤잖아.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해야 된다고, 변화해야 된다고. 일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일이 있지. mgh만큼 증가하는 거야. 일을 받은 만큼.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돼. 넘겨봐. 2번 다 계산했어? 2번 다 계산해보면 돼. 잠깐만, 2번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를 살짝 바꿀 수 있어. 일의 양을 비교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운동 에너지가 누가 제일 크냐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조금 이따 가면 이야기 할 거야. 조금 이따. 한 페이지 넘기면 있어. 일을 해준 만큼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곧 이 물체에 해준 일이야. 그럼 누가 운동 에너지 제일 크냐 그러면 이 물체 해준 일이 누가 제일 많은가 이걸 판단해 보면 돼. 속도 따로 구하고 질량 따로 구할 필요는 없거든. 알겠어? 받은 일의 크기 줄긋고 운동 에너지 증가량 이렇게 써봐 한번. 2번에 이퀄 운동 에너지 증가량.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보자. 다음 페이지. 일과 에너지 관계를 한번 볼게. 자, 일의 단위는 뭐지? 줄이지. 에너지 단위는 또 뭐야? 이것도 줄이야. 단위가 똑같네? 똑같아. 원래 이 둘의 물리량은 같은 거야. 본질적으로 똑같아. 그럼 차이가 뭐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부적으로 축적되는 형태. 내부적인 형태야. 내부적인 축적 형태. 일은 에너지를 외부로 전달하는 형태를 일을 했다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일은 외적 표현 형태, 에너지는 내적 축적 형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둘 다 단위도 똑같다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하나의 형태다 그랬지? 그래서 만약에 A가 B한테 일을 해주잖아. 그럼 A는 에너지가 어디서 어디로 가? A에서 B 쪽으로 에너지가 가는 거야. 그럼 B는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고 A는 일을 해줘버렸기 때문에 내 에너지를 줘버렸어. A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받은 일만큼 B는 받은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증가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 받은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 항상. 알겠어? 그래서 한 번 더 쓰면 받은 일은 F 곱하기 S야. 자,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돼. 앞으로 이 식을 많이 쓰게 될 거야. 이렇게. 근데 이 힘의 부호에 따라서 요 값의 부호도 달라져. 그지? 요 부호가, 힘의 부호가 플러스면, 즉 운동 방향으로 일을 해주잖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 요것도 플러스야. 자, 델타 값이 플러스니까 증가한다는 이야기겠지? 근데 만약에 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건 운동 반대쪽으로 일을 해줬다는 이야기야.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밀었어. 그럼 어떻게 돼? 속도가 느려지지?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 그러면 이 경우는 에너지 변화량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운동 방향으로 일을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운동 반대쪽으로 일을 해주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의 예는 뭐가 있을까? 이러한 예. 누가 일을 해주면 그래? 이렇게 돼? 누가 일을 해주면 힘이 마이너스가 되고 운동 반대쪽으로 작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켜? 마찰력이 일을 할 때. 마찰력이나 저항력이 일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마찰력이 일을 할 때. 이 한 일이 계산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자, 요거는 운동 방향으로 일을 할 때, 요거 얘는 운동 방향으로
바로 외력이 작용할 때 이럴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이거.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 단원에서는 잘 넣지는 않았어. 좀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 낼 때는 요거 가지고도 문제를 내. 근데 일반적인 문제는 요거를 많이 낸다고, 요걸. 앞으로 한 일을 구하라. 그러면 뭘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대신 구하라고. 알겠지? 밑에 3번을 한번 봐볼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60도 각도로 10N의 힘을 가했대. 그래가지고 4m 끌고 갔대. 이때 물체의 속도가 얼마냐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가속도도 구하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 써서 구해도 돼. 그렇게 구해도 돼. 근데 복잡해. 일과 에너지 관계를 이용하면 금방 계산이 된다고. 한일은 어떻게 돼? F 곱하기 S 곱하기 F 코사인 세타라고 하자.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한일이지? 요만큼 뭐가? 역학적 에너지가 변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다 써줘야 돼. 조심해야 돼, 이거. 근데 수평면이야. 수평면이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어때? 없지? 0.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됐어? 그래서 요 그대로 계산해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F가 10 곱하기 코사인 60 코사인 60 곱하기 얼마? 이동거리 4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V를 딱 구하면 되지? M이 얼마야? M 2kg이네? 요거 2kg 딱 대입하고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지? 물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어렵게 풀릴 수도 있고 그래. 자, 됐고. 4번 봐보자고. 정지 상태에 있던 트럭이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시속 60이 됐대. 자, 정지 상태에서 20이 될 때까지 한 일, 그 다음에 20에서 60이 될 때까지 한 일, 몇 배 일을 하게 되느냐? 이를 직접 구하기는 힘들다고. 역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대신 구하면 돼. 위치 에너지는 변동 없어. 운동 에너지만 변화가 있지. 자, 길은 수평면이라고 생각하고 풀자고 해. 운동 에너지 변화량만 계산을 하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자, 0에서 20이 될 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0의 제곱 빼기 0. 그 다음에 20에서 60이 될 때까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60의 제곱 빼기 20의 제곱. 이러면 되지. 몇 대 몇인가만 보면 되겠지? 몇 대 몇이야 이거? 몇 대 몇? 요 항과 요 항. 몇 대 몇? 1대 8. 맞지? 48에 32니까 요건 400. 3200. 1대 8. 이렇게 구하는 거야. 간단한 문제 같지만 왜 쌤이 이 문제를 넣는가를 한번 생각해봐. 앞으로 계속 일을 구하라. 그 문제가 계속 나올 거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하라는 이야기야. 넘겨봐. 자, 힘 거리 그래프가 있다. 힘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랬어, 면적. 면적은 앞에서 그랬어. X축 물리량과 Y축 물리량을 곱한 물리량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다? X축 물리량이 T, Y축 물리량은 V. V 값이 변하면 평균값. 뭘 구하는 식이 돼? 거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Y축 물리량이 F 값이 변하면 평균값. 그 다음에 X축 물리량은 T. 뭘 구하는 식이 돼? 충격량 구하는 식이지. 이제 요걸 X축을 T로 보지 말고 T 대신에 S라고 더 보자고. 그러면 면적은 Y축 물리량 F, X축 물리량 이동거리 S. 뭘 구하는 식이 돼? 1 구하는 식이죠. 그래서 FS 그래프에서 면적은 1W다. 그지? 1W고 꼭 다시 쓰자. 요거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나 운동 에너지 변화량.
합친 것과 같다. 동시에 계산을 해줘야 된다. 자, 1이 나오면 항상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따라서 나온다. 그걸 명심하면서 문제를 풀어. 자, 8번 풀어보세요. (8번) 10m 이동했을 때 속도는 얼마냐? 그래프에 8번에 그래프의 면적이 받은 일, 요거 fs 그래프니까 s 그래프니까 면적이 받은 일 이퀄 운동에너지 변화량만 하면 되지.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낮은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 빼주면 돼. 수평면이니까 위치에너지는 변화가 없어. 그래서 면적 구해서 요게 계산이 되면 돼. F가 얼마야? 이거 4죠? 4. 그 다음에 요거는 10. 그 다음에 M은 얼마냐? M은 10. 해서 V로 계산하면 돼. 별로 어렵지 않은 거지? 그 다음에 일률에 대해서 볼게. 자, 일률을 정의하자. 일률이라는 거는 1초 동안에 한 일의 양을 일률이라 그래. 단위는 뭘 쓰냐면 와트를 써. 예를 들어서 1초에 2주울씩 일을 하잖아. 1초에 2주울씩 일을 하면 2줄 per sec 그렇게 쓸 수 있겠지? 이걸 하나의 문자로 2와트다라고 표현을 해. 이게 일률이야. 일률의 단위는 와트야. 전력 단위하고 똑같지? 전력은 1초당 소모하는 전기에너지, 공급하는 전기에너지. 이건 1초당 한 일. 만약 모터의 일률 구하라 그러면 모터의 소모 전력하고 같은 거야. 모터가 1초당 소모하는 전기에너지가 그게 1로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 1초당 한 일을 구하려면 뭘로 나누면 돼? 시간으로 1을 나눠버리면 되겠지? 1은 힘 곱하기 거리. 이게. 근데 요렇게 보면은 또 뭐 같아? V하고 또 같아. 이렇게. F 곱하기 V라고 또 쓸 수도 있지. 자, 요 식은 근데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식이 아니지. 등속 운동할 때만 쓸 수 있겠지? 등속 운동이 아니면 저 식 쓰기가 힘들어. F 곱하기 V면 일률이다. 근데 뭐 요 식 가지고 요즘 문제 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냥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냥 알아둬. 밑에 9번. 자, 이걸 보고 인류를 구하래. 질량 제시했겠네. 질량 M. 질량 M 있고 인류를 구하래. 인류를 P라는 문자로 쓴다. 시간으로 2를 나누라 그랬어. 근데 1은 힘 곱하기 거리, 시간으로 나누고, 혹은 이렇게 하면 T로 S를 나누면 V하고 똑같다 그랬지 또. 그러면 F 곱하기 V로 쓸 수도 있어. 그런데 뭘 이용할까? 여기서 힘 구하고 이동거리 구하고, 근데 속도는 또 등속운동이 아니니까 또 요식 쓰기도 힘드네. 요식 쓰려고 보니까 거리도 구하고 힘도 구하고 번거로워. 그래서 아까 일을 아까 어떻게 생각했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로 구해버리자는 거야. 그런데 수평면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변화 없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만 그냥 구해서 바로 써버리자. 대입해봐. 운동 에너지 변화량 얼마 이거? 2분의 1 곱하기 M 2 곱하기 20의 제곱. 그러면 400이네 400. 시간은 4초. 뭐 바로 되지. 400줄 404세크 이렇게 되지. 자, 넘겨서 1번, 2번, 3번까지 풀어보세요. 1, 2번은 조금 이따 풀고 3번 셈이 몇 개? 한두 개 풀어줄게. 여기 있는 문제 풀어주고 안 푼 문제는 조금 이따 풀어봐. 자, 3번부터 보자고. 문제 이렇게 나왔어. 뭘 제시했나? 질량 제시했네? 질량 M. M이 제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1W 4000J이래. 그리고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왔어. 속도를 먼저 구하래. 이동거리도 구하. 속도 구하면 면적을 이용해서 이동거리 뭐 바로 구하면 되지. VT 그래프니까. 미는 힘도 구하고.
자, 속도 어떻게 구할까? 아까 그랬잖아. 아까 계속 생각을 하면 돼. 뭐 받은 일만큼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수평면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만 고려를 하자. 받은 일이 얼마냐? 받은 일이 요거 4,000줄는 질량, 자 2분의 1 곱하기 질량 2,000kg 곱하기 V제곱 빼기 0이지. 바로 나오잖아. V가 2m/s죠? 2m/s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자, 그럼 이동한 거리는 면적 구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디귿 자동차를 미는 힘의 크기. 요거는 또 FS 해가지고 또 구하면 되겠지. F와 S를 곱해서. S는 면적 구하면 되니까 F 바로 나오지. 계산해봐, 한번. 처음부터 정리하고. 처음에 그냥 내가 풀어주니까, 내가 풀어줄 때는 쉽지. 문제 딱 받아준 순간에, 어떻게 풀어야지? 그럴 때는 받은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요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자, 다음 사람은 4번 한번 풀어보세요. 금방 이야기했던 방식대로 천천히 한번 풀어봐. 넘겨버렸네. 자, 일을 얼만큼 받았어? 12N으로 3m 움직였으니까 일의 양은 36줄 일을 받았지.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처음에 운동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mv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m 하면은 3이네. 속도 v의 제곱 3, 4, 10이네. 12줄이겠네. 그죠?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 되겠어? 그럼 더하면 되지. 요만큼 증가한다고. 받은 일만큼. 요게 W잖아. W. W만큼 증가해. 그럼 48줄이 된다고.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답 금방 나오지. 그럼 속도 구할 수 있겠죠? 질량이 있으니까. 응? 답 찾아봐. 다른 사람은 6번. 자, 보자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A 구간하고 B 구간하고 힘이 어디가 더 크겠냐라고 물어봤어. 힘은 F = ma니까 물체가 운동하면서 질량이 달라지는 없잖아. 그러면 가속도에 비례하겠지? 가속도가 크면 힘이 크다라고 보면 되겠지? 가속도는 누가 커? 이 기울기가 A가 더 크지? A 구간이. 뭐 이건 쉬워. 근데 물체의 한 일, 또 F에다가 S를 곱해서 계산을 해? 내가 그랬지? 이렇게 계산하면 어렵다고. 받은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면 되겠지? 위치 에너지는 안 변하지? 수평면이니까. 평면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만 하면 돼. 운동 에너지 계산할 때는 요거 어떻게 해? 속력에 제곱하잖아. 그지? 제곱해서 질량 곱하고
2분의 1 곱하잖아. 질량 곱하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지. 그럼 여기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여기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 어디가 더 커? 요거는 3V 제거, 요거는 2V 제거. 빼면 2분의 1 m은 똑같으니까 4대 5지? 요 변화량을 4로 본다면 요 변화량은 5지. 그지? 자, 속도는 여기서 더 많이 변했어. 그지? 근데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더 커. 그래서 과속을 하면, 자동차 운전할 때 과속을 하면 에너지 소비율이 높아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 일은 비구간이 더 커. 이걸 구하라 그래가지고 힘 구하고 거리 구하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로 구한다. 알겠어? 됐습니까? 자, 일률도 일이 그렇다면 시간은 똑같으니까 일률은 시간으로 1 나눈 거니까 시간은 똑같잖아. 여기도 t, 여기도 t. 소요 시간은 같아. 이렇게 해서 인류도 마찬가지 비구간이 크다. 그래, 인류. 뭐? 왜 인류? 비거든. 그냥 일률이야. 평균 일률이나 일률이나 똑같지.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7번 풀어봐봐. 이제 하나를 더 이야기했네. 일률도 구하라 그랬네. 자, 속력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받은 일 이렇게 구하면 얼마? 5에다가 5를 곱하면 F 곱하기 S 하면 25J이지. 25J이 증가하겠지? 그제? 그럼 나중에 운동 에너지 25J야. 질량이 2kg이야. 그럼 속도는 얼마겠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의 제곱이 25. V는 5네? 그럼 여기 이동하는 속도가 5m/s라고 이렇게 해서 5m/s가 구해져. 그럼 일률 구하라. 시간만 구하면 되잖아. 시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응? 시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공식 쓰는 방법. S는 V0 D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근데 V0는 0이잖아. 처음 속도. 그러면 뒤에 것만 써자고. S는 2분의 1 AT의 제곱. 요 식을 써서 T를 구하는 방법. T 얼마? S 5m, 가속도 얼마냐? 2kg, 5N, 2.5. 가속도 2.5. 그 다음에 S는 5m, 그럼 T는 얼마? 2초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 S는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과 같잖아. 평균 속력이 얼마야? 처음 속력이 0, 나중 속력이 5,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요거는 2분의 처음 속력 0 플러스 나중 속력 5 이렇게 구해도 된다 그랬잖아. 5m니까 2초지? 그렇게 구해도 돼. 자, 일률도 구하고 마무리. 자, 답 정리하세요.
그래서 자 8번 문제 가면서 조금씩 어려워지네. 자, 조금 더 어려워져. 자, 뭐라 그랬냐면 힘이 똑같대. 힘이 같아. 그런데 이제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2분의 1배래. 그래서 A의 질량을 M이라고 둘게. B의 질량은 2M 이 되겠네. 가속도는 2A, A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걸린 서울 시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속력, 결승선의 속력 물어봤고, 운동 에너지 물어봤네. 제일 구하기 쉬운 건 뭐겠어? 운동 에너지 계산하려면 질량도 알아야 되고, 가속도 있는데 또 속도 구해야 되나? 속도 구하려면 또 시간을 알아야 되네? 그럼 기억을 구해야 돼? 기억 시간을 알아서 가속도에다가 시간 t를 곱하면 속력 나오겠나? 복잡하잖아. 내가 그랬잖아. 받은 일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고. 받은 일이 똑같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같아. 디귿부터 푸는 거야, 이거. 디귿부터. 알겠어? 받은 일이 F 곱하기 S로 같아. 거리 같고 힘도 같아. 운동 에너지 같아. 그러면 니은이 풀어지는 거야. 어떻게? F 곱하기 S. 이게 운동 에너지, 이게 물체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뭐 질량이 몇 대 몇, V가 몇 대 몇. 바로 풀어버리자고. 식을 두 개 쓰지 말고 하나만. F 곱하기 S는 요거 같지? 요거 같아. 근데 질량이 몇 대 몇이야? 1대 2야. 그러면 속력은 몇 대 몇이 돼야 돼? 2분의 1은 상수지? 요것도 같지? 요것도 상수로 같아? 그러면 곱해서 같으려면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속력의 제곱이 2대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속력은 루트 2대 1. 바로 이렇게 구하자고. 그러면 요거 구해지지. 거꾸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디귿 먼저 풀고 니은 푸는 게 빠르지. 기억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구해도 되고 아까처럼 또 뭘로 구해도 돼?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이동거리. 평균 속력이 몇 대 몇? 자, 얘가 루트 2V라면 얘는 V야. 도달 속력이. 평균 속력은 더해서 2로 나누라 그랬지? 그럼 평균 속력도 루트 2대 1이지? 그럼 시간은 1대 루트 2겠지? 그래서 시간도 1대 루트 2입니다. 이렇게 풀면 돼. 자, 이렇게 풀었어. 자,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힘과 가속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 근데 조금 더 복잡해. 그래도 앞에서 배운 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응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풀어는 봐볼게. 자, 별도의 풀이 방법. 별해. 별도 있고 해도 있어? 별해. 자, 어떻게 할까? 가속도가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대로 푸는 거야. 나는 거꾸로 풀었는데 아까는. 이제는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 자, 가속도가 2대 1이야. 소요 시간을 먼저 구해보자. S는 자, 2분의 1 AT의 제곱에서 S가 같지? 그럼 T와 A 관계만 보면 되겠지? 그지? 요거 두 개는 같잖아. 얘들 둘이는. 얘하고 얘는. 요거는 같으니까. 그러면 A가 2대 1이야. 그럼 T는 몇 대 몇? 2대 1이야. 어? 1대. 그렇지. 루트 2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요거하고 2분의 1과 S는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제곱해서 T의 제곱해서 1대 2가 나오면 되잖아.
그 다음에 속력은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겠지. 가속도가 1초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t초 동안의 변화량은 곱하기 t를 하면 된다고. 처음 속도 없으니까. 요게 몇 대 몇? 2대 1. 시간은 얼마? 1대 루트 2. 그럼 속력은? 요게 이제 속력 V가 되는 거지. V가 몇 대 몇이냐? 루트 2대 1이지? 맞아? 좀 복잡하지? 운동 에너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 에너지 그냥 아예 한 일이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 같다 해도 되고, 아니면 2분의 1 mv의 제곱을 직접 계산해도 되고,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을 직접 계산해도 괜찮아. 어? m은 1대 2, v가 루트 2대 1 이렇게 계산하면 똑같지? 그렇게 해도 좀 복잡하지? 그래서 요 문제는 요렇게 푸는 게 잘 푸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이렇게 푸는 게 잘 푸는 거야. 이식 하나만 써도 되잖아. 알겠어? 14, 16, 그 다음에 18, 19번 풀 거야. 14번 힘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제시가 됐어. 그럴 때 운동 에너지 시간 그래프를 찾으래. 이런 건 뭐 내신 문제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다뤄봐야 돼. 그래프 유형을 묻는 문제도 나온다고. 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가속도 그래프도 똑같은 모양이 될까? 힘과 가속도는 비례하니까.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지. 등가속도 운동이 되면 속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겠어? 속도 시간 그래프는 일정한 비율로 속도가 증가하겠지. 이렇게 근데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지. 그럼 이걸 또 제곱해야지. 이거 제곱해야지. 제곱해야 운동 에너지 그래프가 나오는 거라고. 제곱하면 어떻게 돼? 1차식이 제곱되면 2차식이 돼버리지?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그래서 16번 자, 수리 속력을 거리 S에 따라서 계략적으로 가장 잘 나타낸 그래프가 뭐냐 그랬어. 자, 뭘 이용할까? 속력하고 거리 관계래. 받은 일만큼 수평면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받은 일은 F 곱하기 S.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처음 운동 에너지 있지? 고려해야 돼. 2분의 1 M 곱하기 V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0의 제곱. 뭐 식을 또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 그냥 거리와 속력에 관한 그래프만 표현을 하자고. 어? 자, 그러면 S는 V제곱에 비례하지. 근데 V가 Y 값이야. Y는 하고 식을 고쳐야 되지. 그럼 V는 루트 S에 비례하지. 루트 X가 아니라 루트 S에 무리함수 그래프가 나오지. 양변의 제곱근을 취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지. 처음 속도가 있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뭐 제대로 풀려면 요걸 항을 이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2분의 1 m도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제곱근을 취하면 되지. 근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바로 무리함수 그래프인데 처음 속도가 0이 아닌 어떤 값이 있더라. 4번 이렇게 풀자고. (18, 19번) 중요한 문제. 내가 맨날 옛날에 이 문제를 어디서 따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스캔해서 넣었더니 학교 선생님도 이 문제를 여기저기서 막 내대. 그래가지고
원치 않게 그냥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어. 기출문제 나와서 넣은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넣었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이걸 막 따가지고 많이 넣대. 18번하고 19번. 19번, 18번이, 18번, 19번이 유사한 문제야. 자, 한번 보자고. 3000N의 힘을 가한대, 이렇게. 3000N. 근데 무게가 있네? 아래쪽으로 mg의 힘을 받아. 자, 그러면 기억, 가속도가 얼마냐 그랬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3000N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mg를 빼줘야 알짜 힘이 되지. 그 다음에 요게 질량 m을 a만큼 가속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돼. 그 다음에 니은 전동기가 해준 일의 양은 F 곱하기 S로 구하면 돼. 이렇게. 디귿 전동기가 해준 일 3만 줄만큼 3만 줄 나오나? 3000N에 요게 힘이지. 힘 F. 그 다음에 요거는 거리 S 이렇게 되지. 둘이 곱하면 3만 줄이 되지. 근데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아? 받은 일만큼 물체에 어떤 물체 일을 해주면 해준 만큼 그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다 그랬어.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아까는 계속 수평면이었거든. 이제 수평면이 아니잖아. 고도도 올라가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 증가량도 같이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W는 받은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위치 에너지 증가량을 같이 계산을 해줘야 돼. 아까는 계속 수평면이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았거든.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자, 요게 3 곱하기 10의 4승줄이야. 4승줄. 자,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야? mgh로 계산하면 돼. 위치 에너지는 mgh. 얼마 이거? 200 곱하기 중력하수 10 곱하기 이동거리 10. 2 곱하기 10의 4승이네. 2만 줄이지. 그래서 뭐 이건 얼마냐? 만 줄 되겠지? 3만 줄이 아니라고. 만 줄 10의 4승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18번 답 정리해 보세요. 다 기억도 확인해 보고 답이 맞는 거 확인해 봐. 다 됐어? 다 됐으면 19번으로 갑니다. 철수가 물체를 끌어올리네. 끌어올리는 힘 120N 이쪽으로. 도르래를 통해서 힘이 줄이 하나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줄에는 다 똑같은 힘이 걸려. 그러니까 이쪽으로 당긴 힘이 120N이다. 그러면 120N이 끝까지 이렇게 다 전달이 되지. 120N이. 예? 근데 물체의 무게는 mg가 또 이렇게 있죠. mg는 100N이 되는 거지. 그럼 알짜 힘은 120에서 mg를 빼면 되지. 그 다음에 한일은 지용이가 한 일. 지용이가 한 일은 F 곱하기 S. 지용이가 한 일 그랬는데 여기다가 알짜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안 돼. 지용이가 가한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해야 돼. 왜냐면 지용이가 한 일이니까. 네? 120 곱하기 5, 0.5 해야 돼. 알겠지?
120 곱하기 0.5 5m 이렇게 60줄 맞네. 그러면 이거 줄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60줄이다. 아니지, 똑같은 거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차 생각 잘못하면 답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60줄은 총 물체 해준 일, 그만큼 운동 에너지도 변화하지만 위치 에너지도 변화하게 된다.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mgH로 계산을 해야 돼. mgH는 얼마야? 50이지. 10kg 곱하기 G10, 그 다음에 H, 이동거리는 0.5m. 정역가속도 10. 50줄이죠, 이거 50줄.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10줄밖에 안 되지. 10줄. 자, 정리해 보시고 답 찾으세요. 자, 일단 앞에 안 푼 문제 몇 개만 풀어봐봐. 한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앞에 띄어놓은 문제 몇 개 풀어봐봐.